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한 거 마저 찍도록 할게요. 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는 화물 기사인데요. 작년이 저희 화물 10년 인생 중 가장 적은 콜수였습니다. 올해의 콜수는 작년의 절반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화물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화물 일하시는 분들은 그 오래전부터 일이 많이 없다. 단가가 안 좋다. 접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진행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화물 쪽이 많이 안 좋아요. 대한민국 경기를 판단할 때 화물업계에 있는 분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과 수입을 다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화물차를 안 고치고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이걸 싣고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택배도 화물입니다. 화물차가 옮겨주고 해야 우리가 이제 사는 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일이 없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화물 이제 실는 그런 이제 건수가 많이 안 잡힌다. 그래서 일을 많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누구는 일이 많다. 저 사람만 일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듭니다. 일단 요즘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발주도 안 들었는데 막 생산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에서 이제 그런 오더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와요. 예전 같으면 400개 만들 거 이제 지금 한 300개 밑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싣고 나가는 차도 이제 많이 없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하루에 한 30대 와야 되는데 지금 20대 먹고 끝난다거나. 이게 사실 공장 쪽에도 안 좋고 화물업계도 안 좋아요. 공장 쪽에서는 예전만큼 물량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적게 잡히고, 그리고 화물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싣고 가는 집이 얼마 없다 보니까 화물업계도 이제 매출이 많이 안 잡히죠. 화물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월급쟁이 기사가 아니에요. 화물도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자기 차로 이제 한 대 매출 찍어가지고 이것저것 떼고 남는 돈을 벌어 가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못하면 당연히 매출이 적겠죠. 매출이 적으니까 남는 게 얼마 없겠죠. 특히나 화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 화물차가 엄청 비싸거든요. 보통 화물이 하려면 화물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물차가 세 가지예요. 덮개가 없는 카고 차량, 그리고 이제 덮개가 있는 윙바디, 그리고 수출 컨테이너 싣는 이제 트레일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다 요즘 일이 없다 그래. 세 가지 다. 컨테이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이제 짐이 많이 없다는 것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량 자체가 많이 없다는 거죠. 보통 컨테이너는 이제 항만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 이제 트레일러 짐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으로 이제 우리 제품들이 많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화물 접으려고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이미 접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썩 밝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화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도시락 사두고 말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왜 힘들고 험난한 화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냐. 고인물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업은 폐업이 답입니다. 저는 5월 말에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문제, 유지비, 경비,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집니다.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한 건강 악화,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회사, 기사 피 빨아먹는 물류회사, 족쳐야 합니다. 화물업은 폐업이 답입니다. 배달, 화물, 단합 안 되는 업종이지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은 좀 배달이 아니라 이제 화물 쪽에 좀 뭔가 좀 억한 신경이 있으신 것 같아. 예. 뭔가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잠깐 하고 접은 게 아니라 좀 몇 년 하고 더 이상 이제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서
차 팔고 접으신 것 같아요. 이 화물이라는 게 무조건 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돈 많이 버는 게 맞지. 매출을 많이 찍으니까. 근데 일단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이제 운임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운임료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수금 문제.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화물을 했으면 그 화물 임료를 수금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다음날 들어와요. 다음날. 다음날이 아니라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원칙으로는. 이번 달 마감 짓고 4월달 일한 게 5월달에 들어와. 그러면 약속대로 5월달에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매출을 만약에 이번 달 한 1400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 1400이 다음 달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700, 8만 들어오고 600은 안 들어와. 그러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해야 돼. 근데 안 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데도. 이런 것때 미치는 거죠, 이게. 아니, 일을 성실하게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운송했는데,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 처리 다 했는데.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유지비. 화물차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연비가 엄청 낮습니다. 화물차는 무조건 매출 많이 찍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공차로 가는 거리가 줄어야 됩니다. 공차가 뭐냐 하면 이제 짐을 안 싣고 달리는 거예요. 화물차 특성상 무조건 짐을 안 싣고 달릴 수 없어.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공차로 달리는 거리가 적어야 됩니다. 네, 짐을 안 싣고 달리는 그런 거리가 작아야 돼. 그게 많으면 이제 로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짐을 싣고 그 지방에서 짐을 또 구해요. 가까운 짐. 그러니까 운임료가 높은 짐이 아니라 이제 이 근방에서 운임료가 적당하면서 여기서 크게 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공차로 적게 가는 것. 그런 짐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서 대구 가는 짐을 실었어요. 그럼 대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구에서 바로 이제 인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대구 올라갈 수 있는 짐을 실는 거야. 근데 대구에서 안 나오면 뭐 경산이나 구미 쪽에서 뭐 짐 있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구미 쪽에 짐 있으면 구미 쪽에 가가지고 거기 짐 싣고 인천 오는 거예요. 그 짐이 이제 뜨기 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예, 화물차분들 그렇게 합니다, 보통. 콜바리 하신 분들. 예. 이제 내가 위에 사는데 아래 내려왔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짐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언제 뜰지 몰라, 이게. 근데 그냥 또 차를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공차로 쭉 가면 손해가 장난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공차로 달리는 그 거리가 적어야 됩니다. 이거 화물차 기사하면 다 아는 사실이죠. 일반 사람은 잘 몰라. 일반 사람들은 세다 모는 사람, 그냥 공차로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경비, 뭐 기름값, 그 요소수, 그리고 보험료, 톨비, 그리고 식비. 보통 이제 화물하다 보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화물차가 서러운 게 뭐냐면 일반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화물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차 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뭐 국도나 이제 길 넓은데 휴게소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차를 못 댑니다. 어디 골목 같은 차 들어오면 바로 차 빼라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게.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고요. 예. 화물이 절대 사고 나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차도 망가지지만 이제 그 짐 같은 거 파손되거나 이제 못 쓰게 되면 그 손해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험이 있긴 하지만 사고 한 번에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또 타이어나 이제 소모품 같은 것도 교환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간 돈이 많죠, 이게. 그리고 화물차 기사분들 보면, 저도 많이 봤지만 화물차 기사분들이 보면 피부가 정말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왜냐, 화물차 기사분들이 보통 이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제대로 씻지를 못해요. 네. 집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남의 공장의 샤워실 이용할 수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안 감은 채로 안 씻은 채로 그냥 자는 거야. 자도 편히 자는 게 아니라 새우잠 자는 거죠, 이게. 잠깐 틈날 때 몇 시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사가 보이는 분들. 이거 화물차 기사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약간 좀 폭삭 늙은 분도 많이 있어요. 약간 일하면서. 그리고 하루 온종일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까 살찌신 분도 많이 있어요. 배 나오신 분도 많이 있어.
이게 활동량이 적거든요, 이게. 화물일이. 운전만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어. 그래서 이제 계속 밥 챙겨 먹고 하다 보면 안 움직이면 다 살로 가요, 이게. 그래서 일반 멘탈로는 참 하기 힘듭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봤을 때는 그냥 원하는 목적지에 집만 갖다 주고 돈만 받으면 끝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참고 버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참고 버티는 분들도.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데 화물차 기사분들 많이 있잖아요. 화물차 유튜버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다 하지 말라 그래요.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들어가서 아니 차 할부로 살 거 아니야. 차값이 얼마 비싼데 새 차로 사면 2억이 넘습니다. 25톤 기준으로. 2억이 그냥 넘어요. 거기서 보로판도 사야 되고.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럼 내가 일이 쇠가 빠지 갚아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갚지.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를. 아무튼 요즘 화물업이 안 좋다. 화물업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이나 그런 물리 쪽도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